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은 북한 평남도에서 2007년도에 탈북하여 오신 김미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도에 평안남도에서 살다가 온 김미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평남도라면 보통 제가 여러 그 탈북민들을 네. 이렇게 대담을 하지만 평남도 이쪽에서 오신 분들 많이 못 뵀어요. 네, 사실 네. 그쪽에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평남도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10대 후반에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군수공장에 네. 가서 군사복무 겸 군복무. 청참모부 산하의 검수국이라는 거 있어요. 네, 검수 예, 예. 있죠. 그쪽에서 일을 좀 하다가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더 이민위원회 연구실 갈 실장으로 일을 연구실 실장이요. 예, 예. 굉장히 높은 직제에 있어 아닙니다. 그런 그 연구실 제가 연구실 관리원은 많이 들어봤어도 네. 연구실장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연구실을 관리하고 이런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직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10대 졸업하시고 군대를 갔다고 하셨는데 특이하게도 검수국. 네. 이 검수국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검수국은 네. 그러니까 정규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복무로 말하면은 네. 다른 병정 뭐 포병, 보병 뭐 이거하고 좀 틀리게 우리는 네. 군수공장. 군수공장. 미사일 만들고 탐지기 만들고 포탄 만들고 탐지기. 그다음에 뭐 자동보총 만들고 뭐 일단은 군부에서 사용되는 그런 무기 생산하는 군수공장에 있는데 이경제 노동자들은 다 이경제 산하 위원회 산하고 저희는 이경제 위원회 산하 노동자들이 생산한 뭐 무기 무슨 포탄 미사일 같은 거를 우리가 군사 대표로 군사 대표. 무력부 안에 청참모부 안에 검수국에서 우리가 군사 대표로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을 네. 받아가지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군사 대표로서 너희가 만든 제품이 무슨 무기면 무기가 합격자리인지 불합격자리인지 그다음에 전쟁 때 나가서 포탄이 터질 수 있는지 불발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우리가 무력부에서 너네 이거를 우리가 접수해서 가져간다. 그거 임무를 가지고 군수공장에 가서 군사대표로 그거를 합격 불합격 자리를 선별해서 갖고 그러니까 군부에 넘기는 거예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 복무긴 군 복무인데 네. 군수 공장에서 군 복무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군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만드는 군사 어떤 무기나 전투기술 기재,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무기들을 군 당국에서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게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검사하는 직업을 했다라는. 그렇죠. 검수죠.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는 검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군검수 그다음에 이경제 산하에서 나오는 노동자들이 한 거를 공장 내에서 자체로 검사하는 거는 검사가 따로 있고 검사가 100% 검사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30%를 검수를 선택해서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무력부에서 우리는 인수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무력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여태껏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도 이런 거 무기를 만드는 검수국에서 군 복무를 한 분은 처음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이민군 24시라고 따로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원래 취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특이하게 그냥 일반 군부대가 아니라 군수 공장, 다시 네. 말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금 다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에 나갔을 때 검수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총참모부 직속 단위에서도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군복무를 총참모부 직속 단위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검수국에 갔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선택을
게 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 같은 건 있나요? 아, 제가 열차를 탔을 때 네네. 제가 열차 안에 북한은 침대 어디를 갈 칸이 때 기차 따로- 타고 갔을 때. 네, 예. 침대칸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침대칸을 탔는데 네. 그 맞은편에 네. 한 칸에 한 네. 방에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네. 이쪽 맞은편에 네. 비행사 네. 그런 이런 비행사들이 탔었어요. 그 침대 칸에 비행사가 타. 비행사 있었네요. 네 분이 타셨고 우리는 또 이쪽에 총 네 개인데 저쪽에 4명, 우리 4명이 탔었어요. 그랬는데 그 맞은편에 있던 분들이 저를 보더니 우리 자기한테 몇 살이냐 그래서 졸업반이냐 그래서 졸업반이다 하니까 우리한테 스카우트 그러니까 이게 올 수 있냐 그래서 비행사 가기 힘든데 어떻게 저 가도 돼요 하니까 그때 당시 제가 키도 크고 이게 좀 이게 체격이 좀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운동도 뭐 이게 스케이트를 좀 탔었어요. 그리고 뭐 두루두루 뭐 이렇게 하니까 보더니 거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좀 높은 분이 계셨었어요. 예. 우리한테 오시라 그러면 그분이 자꾸 그렇게 꼬셔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됐어요.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으로 해서 비행사로 갈 뻔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우리 뭐 도에 와가지고 저희 네. 학교랑 뭐 다 이렇게 해서 서류랑 다 합격됐는데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제가 거기서 불합격됐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저런데 보내줄게 해가지고 보낸 게 여기였어요. 검수고. 예. 그러니까 비행사보다는 조금 덜 좋은데, 그렇지만 엄청 좋은 데가 검수국이었군요. 그분이 추천해서 보내준 데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비행사로 이렇게 선택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또 검수국이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성분이라고 할까, 뭐 토대라고 토대, 할까 예. 그런 거는 괜찮았나 봐요. 저희는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빠가 장교였고요. 네. 어머님이 우사를 했었어요. 병원에서 외과 가상도 하셨고 그리고 뭐 저희 뭐 외갓집 쪽도 다 뭐 외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무슨 군당 무슨 군인면회 위원장인지 책임지선지 그런 경력이 다 있고 뭐 두루두루 참 우리 외삼촌도 뭐 평양에서 그 무슨 국가대표 축구 대표 감독도 여기로 말하면 감독이지. 그렇죠. 예. 그런 직위에서도 또 역임을 하셨고 해서 뭐 그렇게 그닥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저에 비하면 엄청 좋은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나름의 북한에서 말하는 어떤 성분 그 부분도 괜찮으시니까 아마도 그 검수국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수국에 갔을 때 일단은 일반 군대와는 다르게 뭔가 무기랑 전투기술 기재를 검수를 해야 되니까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 같은 걸 받나요? 저희가 그때 당시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새로운 이게 핵미사일, 그다음에 미사일 그때 한창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했었는데 막 그때 되게 엄청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몇 년도쯤이 되나요? 그때가 80년대였죠. 80년대. 예. 그랬는데 여기서 또 도약을 하려니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려와서 군수공장에 제품이 질을 높이려면 군검수들을 제대로 교육을 잘 시켜서 제대로 된 애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군검수가 중요하다. 그렇죠. 노동자들은 자기네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조금 이게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게 뭐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1 근데 0.0 뭐 0.0001까지는 못 가잖아요. 조금 덜 미쳐도 사고는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군검들이 우리 군사대표로 군복을 입고 대표로 딱 나가서 할 때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0.00001 이러면까지 우리가 무조건 계산하고 아니면 무조건 떨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품이 질 높이가 상당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때 김정일이 방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애들을 뽑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내보내라.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창 이게 미사일을 우리 북한이 막 이렇게
만들 그때 때. 만들면서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예요. 아. 근데 제품이 완전히 제대로 완성된 건 안 나오고 그때는 기술은 다 러시아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경도도 안 뽑고 개성 쪽도 안 뽑고 항해도도 안 뽑았어요. 저희 이때는 네. 평북도 10명, 그다음에는 평양시 10명, 자강도 10명만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김정일이 방침해서 딱 원래 평북도, 자강도, 평양시가 그래도 그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하는 평양이랑 가까운 사람들 지역이니까 뭐 솔직히 저기 함경북도나 양강도나 이쪽에는 뭐 추방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리고 개성 항해도 조금 더 이 분계선하고 그렇죠. 군사분계선하고 네. 가깝고 하니까 저희를 그렇게 이렇게 뽑은 거예요. 지역 차별을 했네요. 걔네들이. 그때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30명이 네. 집합을 한 거지요. 네네네. 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평북도 10명, 그다음에는 평양시 10명, 그다음에는 저거 뭐야 자강도. 근데 자강도가 군수공장이 군수공장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시인데 그때 평성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근데 평성 배산점이라고 있는데 배산점이 원래 평성에다 평양시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산점에서 바로 허수가 이렇게 큰 거가 있고 여기는 김일성이 주석궁이었고 여기 맞은편은 우리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아, 진짜요? 주석궁 바로 옆에서 바로 그러면- 맞은편에.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으신 우리가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줘요? 교육은 우리가 뭐 막 이렇게 이런 분야 열처리 공학, 네. 그다음에 뭐 호환성 및 기술 축적 뭐 이런 굉장히 분야에서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 그다음에 금속학 열처리 뭐 이런 분야에서 그래도 박사 내노라는 분들이 와서 우리를 교육을 줬어요. 박사 막 이렇게 학위가 있는 사람들. 학위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희 30명이 쓰고 그때 호텔에서 이거 주방 이게 요리사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전문 그래서 우린 딱 공부만 했어요. 몇 달 동안 공부를 시키나요? 우리가 1년 넘게 했었어요. 그냥 거의 뭐 학교 수준인데요. 대학을 5년 나온 것보다 우리는 공부를 더 빡세게 했어요. 그 무기 뭐 열처리 공학이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공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속성 교육을 그냥 강하게 강하게 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리는 차에 이렇게 딱 갔으니까 그쪽이 배산점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네네. 근데 맞은편에 이렇게 창문에서 내다보면 저기 주석궁이 보이잖아요. 저기 뭐냐 주석궁이라는 것만 알고 그리고 그 주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훗날 제대되어 와가지고 네네.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딱 비밀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바깥도 못 내다보게 하고 그다음에 일체 외부하고는 딱 단절돼가지고 나는 처음에는 무슨 특수교육을 받는 줄 알았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이죠. 무기 교육을 받는 건데. 특수 무슨 간첩 훈련을 받나 우리? 간첩 훈련. 그렇게 난파 간첩 훈련. 난파 너무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한 개 분대가 저희 경비를 서고 그래서 우리는 일체 외부하고 딱 절단되고 전화도 절대 못하게 하고 편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우리가 당분간은. 굉장한 데서 교육을 받았네요. 그렇게 중요한 데서 그 공부를 하셨는데 뭐 물론 오래전의 일이긴 하겠지만 그 대학 교수님들이 막 강의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어떤 뭐 학문이나 뭐 어떤 지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면요. 아마 지금도 나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딱 6시인가 기상을 이제는 하도 오래됐으니까 6시에 기상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뭐 달리기 하고 운동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들어가서 정치 교육을 받아요. 뭐 정치 장학이라고. 1시간을 받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 강의부터는 90분 강의 들어가요. 대학 강의네요. 90분 강의 들어가는데 60분 동안 강의를 듣고 30분은 한 몇 분 동안은 그거를 이렇게 복습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가서 발표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배운 거를 바로 또 즉석에서 나가서 발표하게 하고. 진짜 빡세다. 그리고 오전에 한 12시까지인가 일단은 교육을 받고 1시간 동안 식사 시간 있잖아요.
식사 시간 있고 무조건 1시간 재워요 저희를. 오. 무조건 취침을 시켜요. 오해 공부하기 전에. 네, 무조건 취침을 무조건 시켜요. 어디 나가지 못하겠다. 너무 빡세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취침하고 그 다음에 공부 1시간 한 강의 정도 들어요. 오후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강의가 2강의 정도 듣고 그 다음에 공부를 복습 그날 배운 거 무슨 예를 내가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열처리 공학에 대해서 네, 배웠어요. 네. 그러면 열처리에 대해서 무슨 서둔, 서려, 뭐 서경 뭐 이런 쭉 배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 서려는 어떻게 열처리가 들어가고 언도 뭐 거기 다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쭉 오늘 배운 거를 배운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뭐 대체로 뭐 특수영어 학군 강의인데 학군 강의는 어떻게 무슨 어떻게 구조가 있잖아요. 네, 뭐 합금 강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화학 분석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거를 쭉 다 배운 다음에 그거를 저녁에 그다음에는 자유 시간을 줘요. 그러면 자유 시간을 줘서 공부를 자체 공부를 해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또 다 이렇게 자기 편리한 데로 나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5시부터 시험이 들어가요. 매일. 매일. 와,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네. 정말 매일, 빡세다. 매일 5시면 그날 배운 거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지 딱 북한은 여기서 객관식이 아니고 다 주관식이잖아요. 예, 그렇죠. 다 쓰잖아요. 네. 내가 뭐 말하자면은 멀리 부대니다 예를 들면 그럼 멀리 부대니 학기어가 뭔데 여기에 뭘 해서 거기서 쫙 써야 되잖아요.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지를 내고 그날 배운 데서 8점 이상,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맞으면 나가요. 그럼 못 맞으면? 못 맞으면 그 다음에 다시 시험 쳐야 돼. 맞을 때까지 맞으면? 이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시험 쳐요. 세상에. 그러면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다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다 패스가 돼야 목장도 나가.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30명에서 시험을 내가 치고 그다음엔 8점 이상 맞은 분들은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공부해요. 한 30분 동안. 그리고 다시 또 시험 들어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8점 이상 맞으면 또 나가고. 또 그다음에 또 복습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 우리 처음에 공부 처음에 시작한 한두 달은 한 1, 2개월은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토대 위주로 오다 보니까 천성적으로 공부 이게 많이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못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자강도 어디 검찰서 서장 여기로 말하면 검찰청장 그러니까 어디 무슨 대구 대구 검찰청이죠. 검찰청 청장 딸이 있었어요. 저는 부모가 제가 제일 부모님 뒷백이 제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뭐 아빠들이 중앙당 뭐 국회의원 뭐 다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딸인데 딸분이 인물도 되게 이쁘고 너무 이뻤어요. 근데 걔는 배구를 잘하는데 공부를 못해. 스포츠는 잘하는데 공부머리가 안 되는구나.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를 막 외우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그거 원리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 자기는 또 합격돼야 되니까 자존심상. 그래서 내가 근데 무척 친했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어떤 애들은 마지막쯤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까무러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이 공부 방식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렇죠. 매일 시험을 봐야 돼요. 매일 시험 치고. 그리고 또 토일은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춤 배우지 않으면 뭐 알잖아. 뭐 오락회 시간이라고. 오락회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공연도 준비해야 되고. 일단은 나는 제 일생에 대학 나왔다고 말하면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1년을 배우면 아마도 5년 배울 걸 1년에 다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뭐 아무리 무슨 김책공대 무슨 또 북한에 뭐 이름난 대학 여기 서울대도 있긴 하지만 뭐 그분들을 그게 아니고 방학 있고 뭐 우리 아들도 보니까 방학 있고 뭘 있고 북한은 또 먼애기 나가고 가을 전투 나가고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라는 게 6개월도 안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또 다 자유에 맡기니까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만드는데 공부는 스파르타식이 최고예요.
그렇죠. 이게 혹시 자녀분이 계시나요? 우리 아들 계시죠? 자녀분한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참 다행이네요. 야, 그 정말 너무나도 그 좀 놀랍고도 정말 이게 또 약간 대한민국의 특히 강남권에 있는 분들 이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또 야, 나도 저렇게 공부를 시켜야지 하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막 압력을 행사하시면 안 그렇게 됩니다. 안 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듣지 못한 얘기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